자, 그 다음 이제 출금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출금이면은 돈이 나간 거잖아요. 대변이 전체가 다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출금이라고 얘기해요. 차변 계정 과목이 뭐가 나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대변이 전체가 다 현금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출금으로 돼요. 그래서 현금 감소 거래고요.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되고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 안에 1번을 입력하면 출금으로 표시될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자동으로 현금이 입력되기 때문에 자, 뭐래요? 차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입금전표 작성하기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현금이 차변에만 나오는 애를 입금전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의 증가거래로 현금 계정 차변에 기입되고 거래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입금거래라고 합니다. 자, 전표 입력 구분 시 구분란에 2번을 입력하시면 입금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자동으로 차변에 현금이 입력되기 때문에 대변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때 전액이 차변에 들어오거나 현금으로, 전액이 대변에 현금으로 빠져나가거나 하면은 입금이랑 출금전표를 쓰면 되네요. 자, 그러면 전액이 다 현금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현금이 안 나오는 분계를 할 때는 우리가 대체전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대체전표는 총액 중 일부가 현금이나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 거래일 때 입력 시 구분란에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을 넣어서 입력할 거예요. 3번 넣고 그러면 차변이구나. 4번 넣으면 대변이구나. 뭐 이렇게 지금 하자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대체전표 작성하는 경우가 3번, 4번으로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대체전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3점 표제 입력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내용을 좀 보면은 출금전표는 1번, 대변이 다 현금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입금전표는 전체 다 차변의 현금인 거. 그 다음에 대체전표인데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현금이 없는 거래는 그냥 차변, 대변 입력할 거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현금이 일부 있다 그러면 뭐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가면 대변의 현금, 차변에 현금이 일부 들어왔으면 차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 시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분계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 제시돼 있는 문제 결산 시에 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해라라고 하면 결산 차변을 5번, 결산 대변을 6번으로 넣을 거예요. 요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씁니다. 근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산할 때도 3번, 4번으로 입력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해라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 주의에 출금전표, 입금전표는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대 계정 과목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캠 부분 봅니다. 신규 전표, 이제 거래처 등록할 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 거래처 등록할 때 어디서 해요?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했었죠. 근데 이걸 여기서 안 하고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거래처 코드 입력란, 코드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더하기 버튼 누르면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밑에 읽어보면 전표 입력 중 신규 거래처 등록 방법입니다. 코드란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0을 5개 넣어주시면 그리고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모형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거래처 등록 창이 열리고요. 수정을 누르고 추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래처 내용 등록 창이 열리면 관련 내용 등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자,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념 과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하고 채무하고 예금에는 뭐를 걸어라? 거래처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이 있고요. 채무에는 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등이 있고요. 자, 예금에는 보통예금, 당제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성 예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분계 문제가 4점이다. 자, 그리고 분계를 해볼게요. 자, 현금을 100원 받으면서 외상 매출금을 100원 회수한 걸로 처리를 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밑에 써 있지만 얘가 이제 거래처가 걸려야 되거든요. 얘를 안 넣었다. 그러면 4점 중에 분계는 맞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점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점짜리로 채점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시험 신청해가지고 일부러 거래처 일부러 하나씩 안 넣어보면서 다 실험을 해본 거니까 다 확인을 해본 거니까 1점씩 배점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점수입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애들을 다 거래처를 걸어주는 애들로 보셔야 되는데 입력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분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거래처 걸어야지 하고 체화될 거예요. 그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